나와 내 아이들에게 어, 내가 읽어주는 이 책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혹시 다른 사람이 듣고 있다면 그분들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차에 보면 결정을 내리는 방법,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 시간과 함께 뛰어넘는 방법, 폭을 좁혀 깊게 파라, 업적을 쌓아라, just do it, 스트레스는 내 편으로 만들어라, 어둠을 돌파하라, 뛰어난 처음을 만들어라, 태도가 할이다, 신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이유를 찾아라, 세계의 그룹을 받아들여라, 10%를 더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라, 오래된 습관을 떠나라, 터닝 포인트의 구간에 있어라, 상대를 원하는 것을 주어라, 핑계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마지막 날에 하이포크가 되어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책임을 다하고 자유를 얻으라, 감사하라, 나만의 재능으로 살아가라, 내어주고 용서하라, 돈을 차갑게 현명하게 다루어라, 자신에게 시간을 선물하라, 롤모델을 찾아라, 불만을 훌륭한 연료다, 독수리가 되어라. 어,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저희의 마음의 근육이 키워진다라고 황윤태 선생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선물. 사실 우리가 위너가 되고 싶고 리더가 되고 싶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것도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습이 있어야 내 마음의 상처를 받아야 남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아파봐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플 때 얼마나 아팠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남을 이해하는 습관을 키우고 남을 이해하는 사랑의 마음을 키우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 가운데나 삶 가운데 사실 열심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을 찾고 나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분, 제가 말하는 그분은 누군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만큼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느 성서 구절, 기도에 알려주신 말에 너에게 죄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너희도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사실 나에게 너무 막대해서 밉고 때리고 싶고 하지만 내가 용서해주고 그를 사랑하고 먼저 안아줄 수 있어야 미안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너를 안아주지 못한 내가 미안해서 진정으로 사과할 수 있어야 그 친구가 친친구가 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보다 내 삶을 사실 변화시켜야 다른 친구 삶도 변화되겠죠? 그 안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어제 영시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나를 사랑하는 조카 기도를 살짝 빼먹어서 너무 미안하고 내일부터는 정말 열심히 더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엄청 넘어지고 엄청 부족하고 더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왜 그분들을 고치려고 했을까? 그분들이 힘들다 그러면 토닥여주면 되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까? 늘 반성하고 그 반성 안에 이기며 나갑니다. 보도 셰퍼의 이기는 습관. 사실 우리 지나다니면서 모든 삶의 순간에 이겨야 되죠. 나의 감정에도 이겨야 되고 나의 상황에도 이겨야 되고 모든 면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습관, 결정을 내려라. 작은 개울에 흘러 어느 날 거대한 사막의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에 작은 개울에 문득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멈추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가렴. 하지만 작은 개울에 미지의 세계가 마주치는 것은 겁이 덜컥 났다. 작은 개울은 더 많은 물을 자기 안에 담고 싶었던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와 동시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는 삶을 두려워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도전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다시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세상에 한 걸음 내딛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세상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삶만이 가능할 뿐이지. 새로운 길이 두려운 것은 멀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야. 삶은 멀리서 감상만 하는 풍경이 아니란다. 진정한 삶은 풍경 안으로 한 걸음 들어가는 도전이란다. 용기를 얻은 작은 개울에 계속 전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결심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사막 한복판으로 나갈수록 점점 햇빛은 용광로처럼 뜨겁게 내리쬐었고 결국 작은 개울 안에 물이 모두 증발하고 말았다. 수증기가 된 작은 물방울 위로 올라간 대기 중에 모였다. 작은 물방울들은 그곳에 구름으로 이루어 사막 위로 흘러갔다. 며칠 후 구름이 사막을 지나 넓은 바다 위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비가 되어 바다 위에 내려앉았다. 작은 개울은 이제 꿈꿔오던 멋진 삶을 살게 되었다. 작은 개울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미소를 지으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축하해. 몇 번이나 나는 내 존재의 형태를 바꿀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원하는 내가 되었구나. 누구나 변화를 갈망한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한다. 결심은 대부분 작심삼일이지만 작심삼일에 그치고 변화의 발걸음을 되돌려 원상복구를 하고 만다. 변화가 있어야만 새로운 삶을 성공하는 가능성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답을 아는 것과 그 답의 삶을 적용하는 것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왜 변화에 실패했는가? 결정을 내리는 것은 힘들어하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결정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를 위해 숙고 끝에 하나의 결정을 내린 다음 우리는 이를 즉시 실천에 옮기기 대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조언을 얻는다. 결정했으면 그냥 해. 내가 내린 결정은 과연 옳은 것인가? 내 결정이 정말 최선인가? 친구, 직장 동료, 상사, 선배, 멘토를 찾아다니며 그들의 조언에 따라 결정을 쉽게 번복한다.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말려주기를 기다린 사람처럼 변화를 원할 때는 냉정하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가? 아니면 성장과 긍정적인 변화를 진심으로 원하는가? 후자라면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은 즉시 실행에 옮겨야 한다. 결과가 잘못될까봐 망설이다가 인생을 끝마치고 싶지 않다면. 밥솥 소리 너무 시끄럽죠? 엄마를 위해서 밥을 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은 감상자에게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실 제가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4년째 감상만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확 와닿는 얘기네요. 풍경은 변화시키겠다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슴이 뛰고 흥미진진해진다. 뻔한 삶이 아니라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삶. 결정을 떠난다는 뜻이다. 결정이라는 건 떠난다는 뜻이래요. 독일에서 결정이라는 하는 단어는 이별을 의미하는 표현에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 결정은 무엇인가를 떠나는 행위인 듯하다. 내가 만난 위너들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떠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맞는 것 같아요. 삶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여러 개의 보기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그 결정을 위해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너들에게 말은 계속 들어보자. 결정은 곧 결단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두 가지 중 하나인 선택하고 하나를 떠나는 결단의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 과거에 붙들려 있는 것인가, 과거에 붙들려 있을 것인가, 새로운 미래로 나갈 것인가이다. 과거의 인연을 못 잊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은 변명을 한다. 과거를 못 잊어서가 아니라 아직 새로운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그럴 뿐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는 과거 속을 배회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찾지 못한다는 것을. 과거에 젖어 있어 새로운 인연을 계속 찾아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생을 바꿀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 어김없이 변화에 성공하게 된 결정의 계기가 담겨 있다.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이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삶에 도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운이 좋았을까? 물론 일정 그 부분도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변화로 이끈 결정적 계기는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한 과거를 싹 지웠기 때문이다. 평범함 속에 파묻혀 있던 새로운 기회의 입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이 필요한 것은 천재적인 전략과 통찰, 탁월한 선택이 아니다. 이별하는 용기다. 이별할 줄 아는 용기, 이별하는 용기.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놓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의 원숭이의 사냥꾼들을 먼저 직경해 6cm 정도의 나무 구멍에 달걀 크기의 돌을 집어넣는다. 사냥꾼들은 의도적으로 매우 비밀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면 원숭이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사냥꾼을 관찰하고 있다가 호기심을 보인다. 사냥꾼들은 나무 구멍에 돌을 집어넣고 난 후에 몇 미터 뒤에 물러나 있다. 그 즉시 원숭이가 나무로 다가와 구멍 안에 손을 집어넣는다. 원숭이는 돌을 잡은 손을 구멍 밖으로 빼내려 한다. 하지만 돌을 움켜쥔 상태로는 돌을 빼내기에는 구멍이 너무 작다. 돌만 포기하면 쉽게 손을 뺄 수 있지만 원숭이는 존처럼 손에 쥔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 그때 사냥꾼이 원숭이 위에 자루를 뒤집어 씌워 간단하게 포획한다. 작은 구멍 안에 숨겨지고 있는 돌. 그것은 곧 당신과 과거다. 오랫동안 그것을 돌에 움켜쥐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그런 불편하고 어색하고 비합리적인 포스에 익숙해진다. 나아가 돌을 놓은 다음 구멍에 손을 빼면 어떻게 될지는 점점 두려워진다. 이런 상황에 당신은 줄곧 생각한다.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꿈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손에 구멍 안에 둔 채 당신의 한 손은 턱을 괴고 끊임없이 생각에 잠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자루 속에 머리를 밀어넣는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이렇게 말했다. 승리도 패배도 없는 회색지대에서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지루한 유령들의 틈에 끼어 있기보다는 가끔은 실패를 겪더라도 위대한 일에 도전하고 빛나는 승리에 자축하는 편이 훨씬 낫다. 월드컵 축구 경기를 생각해보자. 강팀과 맞붙은 약팀은 어떻게 패배만 모면하려면 전력을 다하는 경기처럼 지루한 것이 또 있던가? 틈만 나면 드러눕고 걷어내리는데 급급하고 자기 진영의 패널을 구역 안에 모든 선수들이 들어와 이내 전술의 수비를 펴는 팀은 경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야유뿐이다. 하지만 강팀에서 승리한 약팀에는 스포츠 역사에 수도 없이 많다. 그들은 오직 지지 않으려고 싸우다가 행운 같은 승리를 얻었던가? 그럴 리 없다. 그들은 이기기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이겼을 뿐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승리와 패배는 인간을 통치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다. 다만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결과는 지루한 삶을 살 것이냐, 지루한 삶을 참지 않을 것이냐다. 맞아요.
수비만 하느라 온 힘을 다하는 것과 한 골이라도 넣으려고 전진하는 것은 다르죠. 먹고 사는데 급급한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삶을 산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 변화할 가능성, 성공할 확률을 높이는 데 행동이다. 원하는 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원하는 것을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해보라. 그들을 하는 삶을 얻었기에 행복한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원하는 삶을 살 확률을 차곡차곡 높이 쌓아가고 있다는 것은 행복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꿈과 목표, 성공하는 삶은 확실히 높이고 싶다면 먼저 손에 쥔 돌을 놓아라. 지루한 자루 속에 자청해서 들어가지 마라. 분명히 우리가 이 돌을 쥐고 있으면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도 끝까지 돌을 쥐고 있는 가끔 저의 어리석음을 봐요. 다이어트를 하려면 먹는 재미를 포기해야 되고 좋은 친구를 얻으려면 지금 있는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죠. 술, 담배를 하는 그런 재미난 삶을 재밌나? 재밌진 않지만 또 하나님과 찐소통을 하려면 세상과 단절하고 사실은 부자가 되는 게 사실 저는 두렵습니다. 부자가 돼서 세상 속에 허우적허우적 수영을 칠까 봐. 저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너무 좋고 가난해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지나다니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간간히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는 책을 읽으면서 어제 오늘 느끼면서 내 삶을 지나가며 느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많이 힘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싶고 모든 것은 힘들어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힘들 때 사실은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답을 기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기 싫을 뿐이지, 그쵸? 자, 이어서 갈까요? 18페이지고요. 결정이 어려운 사람들의 이유. 첫째,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환상 때문이다. 변호사, 의사, 선생님, 모든 게 다 안정적이죠. 하지만 그분들도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인 난을 겪고 있대요. 나는 선생님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거든요. 변호사만 되면, 교수만 되면. 그런데 이 세상이 집 한 채 갖기도 이 힘든 세상이 모든 이에게 경제적인 난을 주나 봅니다. 나는 많은 강연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생생하게 들어볼 기회를 가진다. 젊은 그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기 위해 청춘을 불사른다. 직업은 중요하다. 한두 번의 숙고와 선택으로 직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안정적이라고 선택하는 직업은 평생의 업이 될 리는 만무하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한 번 선택한 직업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붓는다. 그들은 다른 길이 있다는 메시지를 우이독경이라 위너들은 말한다. 20대가 평생 직업을 선택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적기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수많은 선택을 통해 다양한 시행착오가 가장 어려울 나이가 20대다. 이 시기의 강력한 질문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다. 좋아하지 않는 일을 날마다 하기엔 인생은 너무 짧다. 상투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당신은 그 일을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과연 경쟁 가능하기는 할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 이기죠. 탄탄한 직업을 얻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 떠나는 모험과 용기와 도전을 선택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정적인 직업을 얻을 수 없다. 둘째, 나중에 결정해도 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결정을 자꾸 미루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결정을 미룰수록 현재의 삶은 취약해진다. 빨리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눌러 계속 고민과 생각만 많아진다. 니는 왜 이렇게 나를 우유부단할까? 라는 자책과 책임감, 자책과 책임감. 자책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지고 결국 꼭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에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르고 만다. 위너들은 말한다.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을,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방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결정을 자꾸 미루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또 저는 아이 엄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저를 키우는 중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내비게이션처럼 이런 길도 있어라고 자녀에게 보여주는 중이에요. 모두가 문제라고 하지만 아이들이 사랑이 충만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자기의 삶의 존재를 너무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아이들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제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어봅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은 자체가 하나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기존에 해오던 대로 놔두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과 같다. 이런 상태의 오래 지속됨은 삶은 어떻게 될까? 위너들은 당신의 목표가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 위에 있다고 상상해 볼 것은 주문한다. 목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목표는 계속 당신에게만 멀어져 간다. 결정을 미루고 망설이는 동안 당신의 목표는 당신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으로 사라지고 만다. 중요한 목표가 생겼다면 즉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타야 한다. 즉시 실행에 옮기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셋째, 잘못된 결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특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다른 대안들을 버렸다는 의미다.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 다른 결정을 내렸을 뿐이다. 여름 휴가를 바다로 떠날지 산으로 향할지 고민하다가 산행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산에서 보내는 열흘 내내 폭우가 몰아쳤다고 해보자. 이 결과를 두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고 자책할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산이 아니라 바다로 떠나야 멋진 휴가가 되었을지 알 수 없다. 날씨는 눈이 부시게 맑았지만 식중독에 걸려 숙소 침대에 내내 누워있는 신세를 질 수도 있다. 산으로 떠나는 폭우 때문에 신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평생의 인연을 만날 수도 있다. 잘못된 결정은 없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다. 위너들은 생각한다. 생각만 해도 두근거리는 목표나 꿈을 잊지 않는가? 즉시 그걸 찾아내서 결정을 내리면 된다. 인생에서 그것 말고 성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 신속하게 결정하라. 당신의 결정 근육을 키워나가라. 결정 근육, 마음의 근육.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지 말아라. 평가절. 평가해서 절사하지 말라는 뜻 같은데요. 다음과 같이 상상해 보라. 앞으로 몇 년 후에 한 사람이 당신의 삶을 새롭게 등장할 것이다. 그는 사람의 집 열쇠 자동차를 갖고 있을 것이다. 당신의 집에서 살고 당신의 식탁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열심히 일해 구입한 모든 물건을 당신이 아끼는 모든 물건을 사용할 것이다. 당신의 통장거래 명세서를 읽고 당신이 지나 몇 년 동안 실제 있었던 일을 했는지 체크할 것이다. 그는 당신의 침대에 잘 것이며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몇 년 후의 당신이다. 당신은 오늘 내린 결정을 옳은 실행에 옮긴 일, 오늘 포기한 일들을 몇 년 후에 당신이 만들어낸다. 몇 년 후 당신이 찾아올 그는 어떤 모습일까? 몇 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친구들과 함께 지낼까? 수준 높은 삶을 누릴까? 충만한 삶을 사는 유쾌한 사람일까? 답은 오는 당신이 선택할 결정에 달려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할 결정에 달려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무언가에 매달려 오늘을 살아낸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계속 견뎌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사실은 간이 한 채. 위너들을 말한다. 위험하지 않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더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위너들은 공통점은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고 그 결정을 오랫동안 고수한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한다. 결정을 내릴 때 오랫동안 망설이고 그것을 쉽게 뒤덮는다. 위너들은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나쁜 결정을 내리는 편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너들은 말한다. 뚜껑을 열었을 때 그 결과 항상 좋은 것이기를 기대하지 마라. 그런 기대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새로운 결정을 두려워하게 한다. 뚜껑을 열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 가슴을 두근거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결과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신속한 결정의 열쇠는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쉽게 결정을 내기도 도전하기도 깨지기도 다시 일어설 줄도 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다. 실천의 연습 4. 신속하게 결정하는 능력을 훈련한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강화되는 근육이 있다고 상상한다. 식당의 메뉴판을 15분 동안 들여다보고 나서 가장 평범하고 스파게티를 주문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부터 중요하지 않는 사소한 결정은 30초 이상 쓰지 않는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한다. 지금 내리는 결정은 나와 내 사람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를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적으로 노트에 적는다. 5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5년 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5년 후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 기록한 답들을 방향하는 평소 행동에 나 습관의 목록을 만들어 적는 것이다. 그것은 그것들과 이별하는 법을 들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이다. 오래전부터 미뤄온 어려운 결정을 있는지 살펴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미루었던 결정에 도움을 줄 사람이 떠오를 것이다. 그들의 조언과 경험을 공유한 방법을 모색해 본다. 마지막으로 미뤄온 결정을 내려야 할 데드라인을 정해 노트를 정리한다. 어떤 분이 있어요. 같이 하자, 뭘 하자 할 때 기회가 되면 그것을 한다고, 나중에 한다고, 능력이 되면 한다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능력이 되면 한다고.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라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노력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이전의 나였고 지금의 나였다면 지금부터 당장 결정을 내리고 이것이 뚜껑을 열었을 때 좋은 것이 나오든 나쁜 것이 나오든 일단 결정했으면 결정이라는 건 선택이라는 건
내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했을 때 다른 것은 무참히 버릴 줄 아는 용기인 거예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어지겠지라는 생각과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이것밖에 없어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고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일 두 번째 습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또 읽고 올릴 수도 있어요. 저의 목적은 책을 제가 난독증이었어요. 책을 잘 못 읽고 철자법도 사실 틀리고 앞뒤를 바꿔서 읽기도 하고 읽고 싶은 부분만 부각해서 읽고 정서적인 안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난독증까지 가고 공황장애까지 가고 하지만 내 삶을 이기는 습관 난독증이라고 해봤자 꺼질 거 한 줄 한 줄 한자 한자 읽다 보면 되겠지 싶어서 지금은 1년이 됐는데 그나마 잘 읽어요. 제가 봤을 때 엄청 잘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기고 싶어서 정말 죽음의 길까지 가고 나의 목숨까지 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겨간다. 여러분들도 잘 이겨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책을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보도셰퍼의 이기는 습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람 설정하시면 이게 올라갈 때마다 운전하실 때 들으셔도 되고 또 사실 이거를 하게 된 거는 글을 모르시는 70대 저희 어머니 때들 또 눈이 잘 안 보여서 읽기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이걸로 연습해서 이제 성경도 통독할 거고요. 나의 삶에 도움이 되고 이 삶이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삶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이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준이, 지은이, 혜린이, 상호, 효정이, 소연이, 내가 사랑하는 조카들아, 너희들의 삶에 고모가, 엄마가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어. 사랑해.